네,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오늘은 지구촌을 뜨겁게 달굴 주요 뉴스들을 특별히 생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 2020 도쿄올림픽 관련해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본은 이 도쿄올림픽을 이른바 부흥올림픽이라고까지 부르면서 후쿠시마를 전년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에서는 방사능 우려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현지 연결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택 특파원, 최근에 올림픽 조직위가 성화 봉송로를 확정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회 명칭은 도쿄올림픽이지만 일본 정부는 의도적으로 후쿠시마를 배려한 모습입니다. 우선 성화봉은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 이재민이 살던 가설주택의 알루미늄 폐자재를 재활용했고요. 성화봉송도 3월 26일부터 후쿠시마에서 시작됩니다. 처음 사흘간 260명이 후쿠시마 내 25개 마을 49.7km를 누비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 경로를 미리 달려봤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축구시설 제2빌리지입니다. 성화는 이곳에서 출발하는데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차장 곳곳에 오염된 흙을 뒤늦게 긁어낸 흔적이 선명합니다. 최근 이곳에서 시간당 71 마이크로시버트의 고농도 방사선량이 측정된 겁니다. 일본 정부가 내건 오염 제거 기준의 무려 308배입니다. 그럼에도 제2빌리지에선 최근 어린이들이 대거 참가한 마라톤 대회까지 열렸습니다. どうでした走ってみて楽しかった。楽しかったまたね、超楽しい。サッカーゲームが開かれていて、でたくさんの子どもたちがいたということなので、子どもたちはやっぱり下にしゃがみ込んだりとか、背も低いし地表面に触れる機会も多いので。 그렇다면 다른 성화 봉송로는 안전할까? 축구장을 나선 성화는 가장 먼저 인근 기차역을 찾습니다. 성화 봉송을 10여일 앞두고 이곳 제2빌리지역도 본격 개통돼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게 됩니다. 역사 건물 바로 앞 수풀의 방사선량을 재봤습니다. 시간당 1.48 마이크로시버트, 기준치의 6배가 넘습니다. 이곳을 거친 성화는 이제 본격적으로 원전 쪽으로 향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오오쿠마 마을. 사고 8년 만인 지난해 4월 일부 지역의 피난 지시가 해제됐습니다. 덕분에 1km 남짓 성화 봉송로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잔목에 뒤덮인 채 버려진 집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마을 주민은 100여 명, 사고 전 인구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仮設住宅の方から来たんで、仮設住宅も出なくちゃならない帰還困難区域なんで、自宅が。 봉송로 옆 길가에선 이번에도 시간당 1.75 마이크로시버트, 7배가 넘는 방사선량이 나왔습니다. 성화를 차량에 태워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지역을 관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츠라우에서 다음 봉송지인 나미에까지는 귀환 곤란구역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내부 상황은 어떨까? 국도를 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측정된 방사선량은 시간당 3.2 마이크로시버트입니다. 제가 뒤쪽에 폐가로 가서 직접 방사선량을 재보겠습니다. 갑자기 경고음을 내는 선량계, 시간당 12.8 마이크로시버트, 기준치의 무려 55배입니다. 지자체 측은 성화가 통제구역은 지나지 않을 거라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帰還困難区域とか、いわゆるその通常走行できないような道路を移動するということは基本的にないです。どこを通って次に区間に行くのかというところは、正直ちょっとオープンにはできない。 이런 우려에도 일본 정부는 성화 봉송에 맞춰 안전을 위해 걸어둔 빗장을 대거 풀 태세입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원전 인근 토미오카의 한 기차역. 3월 초순이면 2역을 포함해 남북을 잇는 세계 역사에 대한 피난 지시가 동시에 해제됩니다. 前も駅はあったの使ってないでしょうね。
誰も入れないから。 후쿠시마를 관통하는 철도 역사에 대한 피난 지시 해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9년 만입니다. 그런데 역사 반대편 이미 피난 지시가 해제된 곳에선 방사선량이 시간당 2.39 마이크로시버트가 나왔습니다. 기준치의 10배가 넘습니다. 원전 사고 이후 9년째 고향인 이다떼무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안자이 씨. 오염은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もう言いたてにね3日ぐらい続けてくると体調悪いよ今でも 후쿠시마를 앞세운 부흥 올림픽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オリンピックをやってもう原発事故はもう完全にもう終わりましたよ、それをアピールするため 미리 달려본 성화 봉송로. 희망과 재건의 구호가 난무하지만 후쿠시마의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황현택입니다. 타이완에서는 총통 선거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결은 민진당의 차이잉원 후보 그리고 국민당의 한거위 후보 2파전으로 굳어진 모양새인데요. 먼저 재선에 나서는 차이잉원 총통은 민주주의와 자유 수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요. 반면에 친중 성향의 한거위 후보는 경제와 안보를 내세워 맞대응하고 있는데요. 과연 타이완의 민심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지난 성탄절, 타이완의 신부이시에서는 비축제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현 가오슝시의 시장이자 이번 타이완 총통 선거에 출마한 국민당 한거위 후보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왔어요? 안녕하세요. 현장에는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몰렸습니다. 그들은 한거위 후보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非常有远见的政策是可以带动整个经济发展，带动我们整个国情的未来之外。差不多的亚洲四小龙，可是现在韩国已经大幅往前了，台湾一直在后退，我们要支持韩国，也让台湾的未来有希望。 2018년 11월 타이완 지방선거. 지난 20년간 민진당의 텃밭이었던 가오슝시에서 그는 시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韩国瑜当市长要建构出一个高雄市的总目标，我们要把一切抛开来，我们未来的高雄要从又老又穷变为一个总目标，又年轻又有钱，好不好？ 可是因为高雄过去是靠重工业，重工业停止之后，当然很多重工业跑到中国去了，那变成观光业。可是观光业并不能够，因为我们知道重工业它所带来的经济的产值是比较高的，观光业它带来的产值是比较低的啊。因为所以说变成说大家觉得经济不好，经济不好，那韩国瑜他的口号就是发大财。 민진당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身为执政党的主席，首先我要对今天地方选举的结果负起完全的责任。我从现在开始，辞去民主进步党的主席一职。 지방선거 이후 1년 2개월. 총통선거가 코앞인 현재 판세는 어떨까?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차이잉원 후보는 한거위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임에 도전하는 차이잉원 현 총통은 타이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그동안 중국의 일국 양제 압박에 저항해왔습니다. 1月11日回家投票，守护台湾，缺你不可。向中
第一，破坏台海现状的是中国，不是台湾。所以，当中国压迫我们的时候，我们必须要一致对外。第二，中国利用9·2共识正在掏空中华民国，所以我们必须要更加坚定地捍卫主权。 1992년 합의한 하나의 중국. 그러나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지는 각자의 해석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한거위 후보는 작년 3월 중국 선전에서 부의 공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我们会团结广大台湾同胞，共同坚持9·2共识，反对台独，推动两岸关系走近、走实、走好，沿着正确的方向持续。和平的往来，不管是文化、经济、体育各方面的交流，能够很顺畅。今天见到刘主任，我还是一样重申，真人面前不说假话。 그를 시장으로 당선시킨 가오슝의 현재 민심은 어떨까요? 가장 큰 시장 중 한 곳을 찾았습니다. 시장에 들어선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취재진은 낯익은 얼굴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 상점으로 가보니 이곳에서는 아예 한거위 후보를 주인공으로 한 캐릭터 상품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对外观光客开放啊，对我们做生意会比较有帮助啊，就没有仇视，就是中国大陆就好了。 그러면 선생님께서 일국양제를 지지하시는 건가요? 哎，这不代表要支持1国2制啊，我们是我们啊，对中国大陆的观光客友善就好了。为什么就是1国2制呢？我们是希望能够，有很多朋友来台湾玩。 中国也好，美国也好，都来台湾玩，我可以赚钱。 민생을 살리는 일은 국가 최고 경영자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덕목. 하지만 현 총통인 차이잉원 후보는 경제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판세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一个当然就是这个习近平的1国2制台湾方案。 统一是历史大势，是正道；台独是历史逆流，是绝路。香港等于是1国2制的范本。那1国2制实行下，香港的处境其实让部分的选民是很有感的。 최근 타이완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 망국감, 즉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이번 총통 선거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 학교의 졸업생인 린신 씨를 만났습니다. 我觉得台湾跟香港的共同点是在于，我们都是拥有民主自由的国家。那香港在97年回归之前也是，可是，在97年回归，就是香港市民用了20多年的时间证明，就是1国2制其实是不可能达到真正拥有民主自由的。提到说，蔡英文去年底支持率这么低，是因为大家认为他在经济没有把台湾的经济带起来，于是去怪罪他。到了今年，为什么支持度这么高？是因为认为蔡英文可以维护台湾的主权，而可以在这个国家安全的这一块，他是做得比较好。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거위 후보는 차이잉원 후보에 앞서 있었습니다. 한거위 후보 측은 자신들이 친중적 성향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다소 억울하다고 합니다. 难道你现在出来选总统？韩国瑜总统候选人非常坚持，他绝对不会允许台湾被武力统一，也绝对不会接受所谓的1国2制。所以我们一定还是强调台湾中华民国是一个有主权的国家，所以根本不存在台湾要不要独立这件事。 타이완이라고 부르는 국가는 사실 누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그 명칭과 의미가 달라집니다. 1월 11일 자국의 정체성을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 타이완 국민들에게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의 여파로 차이잉원 후보의 우세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타이완의 경제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민주와 민생의 갈림길에서
타이완의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타이완에서 이렇게 반중 정서가 팽배해진 데는 홍콩 사태의 영향이 컸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새해 첫날에는 시민 100만여 명이 모인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홍콩 사태의 어두운 면을 오히려 보여주겠다면서 시위 현장을 관광 상품으로 내놓은 여행사가 있어서 화제인데요. 이승민 PD가 취재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홍콩에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Fight for freedom! Fight for freedom! Fight for freedom! 새해맞이 축제가 벌어지는 중에도 홍콩 시민들의 입에서는 환호뿐만 아니라 시위 구호가 함께 터져 나옵니다. 2020년 1월 1일 새해 첫날 홍콩 대규모 시위 현장에서 진행되는 시위 투어에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시위 투어를 진행하는 그 여행사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는데 1시 30분에 시위가 벌어지는 근처 지하철역 입구로 오라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고요.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투어 시작점인 지하철역 입구에는 벌써 각국에서 모인 10명 남짓의 관광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투어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가이드 마이클은 홍콩인들이 시위하는 이유를 현장을 통해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I actually expect today's tour is going to be today's protest is going to be very peaceful. But what we'll do is when we take this picture, that means everyone in this picture is in my tour. 시위대로 오해받지 않도록 사진도 찍습니다. Because we think it's very interesting. We think it's very important. The cause where they are walking for. We think the demonstrants are very brave. 본격적으로 시위 행렬에 들어가자 가이드는 사진을 찍을 땐 시위 참여자들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One etiquette in a Hong Kong protest is please do not take picture of people's face. We try to go to places where you can take picture, like go to a bridge, then we'll give you guys like 15 minutes. Really want to take pictures, then you just take people pictures at the back. 1월 1일 첫날임에도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시위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5손가락을 펴는 것은 시위대의 5가지 요구 조건을 모두 받아들일 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관광객들은 뉴스로만 접했던 장면을 직접 보자 눈을 떼지 못합니다. So impressive. I think because protest or whatever, it's like part of the history of a country. So this is just another way to learn the history. It's a tour. You see this bank, ICBC. ICBC is a Chinese bank. You see all these walls, these are actually metal. They worry that the protester will vandalize the bank. This is the reason why they're stopping that, because it's a Chinese bank. 시위 투어에서는 체포된 시민들의 소송비를 마련하기 위한 기부 행사나 우산혁명을 이끈 시민운동가 조슈아 웡 등을 소개하며 외국인들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각종 정보들을 알려줍니다. 그때 갑자기 시위 행렬이 자리에 멈춰서고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시위대가 무언가를 가지고 앞으로 급히 뛰어가는 상황. Now, I do want to give you guys what is the plan if people start running around, okay? Just walk slowly, don't run. It's okay. It's okay.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잠시 투어팀에서 빠져나와 시위대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你咁樣係影響緊整個和平嘅示威，你唔好挑釁啲市民喎。 행진을 이어가려는 시위대와 행진을 막는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대치하고 있던 또 다른 곳에서 최루탄이 터졌고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화가 난 시민들이 경찰을 향해 우산을 던지고 어디선가 화염병도 날아왔습니다. 관광객 신분으로 참여해 무방비 상태였던 취재진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최루가스를 뒤집었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 역시 연달아 터진 최루가스 세례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평화롭던 행진이 순식간에 긴박해지자 시위 투어도 해산되었습니다. 네, 경찰이 기존에 시위대에게 허용했던 도로를 막아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제가 참여했던 시위 투어가 중단됐고 지금 30분도 안 되는 상황에 이렇게 도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분노의 표적이 된 중국계 은행은 시위대에 의해 부수어졌고 상점과 호텔은 급히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시위대 중 일부는 경찰의 접근을 막겠다며 도로를 깨기 시작합니다. 시위대가 불법 행위를 한다고 막아서는 경찰과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막지 말라는 시위대의 충돌이 늦은 밤까지 계속됐습니다. 새해 첫날, 홍콩 거리는 100만 명의 시민과 6만 명의 경찰 인력이 뒤엉킨 전쟁터가 되었고 400명 이상의 시위 참여자가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7개월 전 시작된 홍콩 시위의 열기는 2019년 달력의 마지막 페이지가 넘어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이승민입니다. 2020년 새해 그 누구보다 기대감에 들뜬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남미 북동부의 작은 나라 가이아나인데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 나라의 올 한 해 성장률을 무려 86%로 전망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싶으시죠? 바로 이 해상에서 유전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가이아나 현지를 이재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미 레게풍이 섞인 노래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집수리 용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입니다. 남미 가이아나 수도 조지타운에서 2년 전 자그마한 공구점으로 문을 열었지만 지금은 2개 층으로 매장을 넓혔습니다. We were in this section first, and then we had a big expansion trying to cater to more people. The home decor section, ornaments, different kind of stuff now. 매장을 확장한 것은 매출이 그만큼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 will say things get better for me now. Yeah, see the aisle come in, investors come in, you getting to do more things. 매출 증가의 주된 이유는 원유 생산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오일 붐에 대한 기대감은 소비에도 영향을 끼쳐 이 가구 매장만 해도 2019년 매출이 전년도보다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남미 북동쪽 베네수엘라와 인접한 가이아나. 네덜란드와 영국 등 열강들의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지 50여 년밖에 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78만 명, 경기도 화성시 규모입니다. 인구 대부분이 흑인과 인도인인 이 작은 나라에 지난 연말 성탄 선물이 안겨졌습니다. 지난달 20일 해상 유전에서 검은 진주 원유 생산을 처음으로 시작해 산유국 대열에 합류한 겁니다. Petroleum production will be a transformative process in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The petroleum sector will stimulate increased employment and expand services. 다음 날 국민들은 마치 복권에 당첨된 듯 원유에 대한 부푼 꿈을 드러냈습니다. Of course, I'm sure. It's been spreading all over. Where do you live? You're not from here, right? Yeah, we have oil. I think oil can do very, very good for this country, man. I think oil can do very good for this country. I'm looking forward to some oil production in this country, man, because we really need to see a better life for the youths. Definitely, we're
미 대형 석유업체 엑손 모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발견한 유전 추정 매장량은 60억 배럴. 경제성이 높은 경질유입니다. 매장량을 국제 원유시장 가격으로 환산해 인구 78만 명으로 나눠보면 국민 한 사람당 5억 3천만 원씩 나눠 가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인근 해상에서도 유전이 또 발견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We as a chamber decided that we should also have our own version and our own vision for what we would like to see. And as such, we have put together that plan.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7분의 1인 4,500달러로 남미 가난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원유 판매 수익과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곳곳에서 각종 공사가 진행되며 도심은 변모하고 있습니다. 모기가 들끓는 실개천과 흙과 나무로 막힌 하수로를 정비합니다. 오래된 다리를 새로운 다리로 바꾸고 도로도 아스팔트로 포장합니다. This is the 4-lane Chinese company working on the 4-lane. This is the major 4-lane. 24시간 잠들지 않는 거리로 불리는 최대 상업지역입니다. 20년 전 지어진 이 5층 건물은 증축되고 바로 옆에는 7층짜리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Oil investment and the production of oil in Guyana, Shell Street definitely is going to come back alive like it was before. 주택가에서도 헌집을 뜯어 고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Right now in the city, most is construction work doing. Yeah. 가이아나의 주 생산물은 사탕수수와 쌀. 사탕수수 줄기를 짜 주스를 만들어 먹는 게 주 음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Is the main product in Guyana. Yes, organic stuff, man. Yes, good. 도심 인근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리카람 씨. 80kg 쌀 한 가마니 팔아받는 돈이 우리 돈 2만 3천 원이지만 경제가 좋아지면 쌀값도 오를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We may get more better price of the rice. Sometimes we machine may get more cheaper fuel. 가이아나는 이른바 5.1달러 유입에 준비가 돼 있을까? You're competing with a government machinery that wants to paint the picture of oil is here, this is what is going to happen. This is what it means, but it only means this on paper. 최대 우려는 급작스런 5.1달러 유입에 의한 초인플레이션과 부정부패입니다. 월 최저임금이 40만 원에 불과한 나라에 공산품과 서비스업의 물가는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제조업이 없다 보니 휘발유 등 각종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 think it will go down. Go down. It will go down eventually because I mean they know they haven't really start enjoying the money as yet. 문제는 원유의 생산과 수출량이 얼마나 되는지와 정부가 받는 배럴당 기름 수익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So they're told a very limited amount of information. It's not public. So that's a hidden secret about what's going on here with oil. 정부는 연간 6조 원가량의 원유 세수를 적립해 기간 시설과 교육 등에 투자하겠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옆 나라 베네수엘라의 경우 자원만 믿다가 초인플레이션을 겪으며 경제가 붕괴된 사례가 있습니다. So we have to have the anti-corruption agencies. We must empower them to ensure that they keep an eye on our public officials to stop them from the temptation of corruption.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 한 해 가이아나의 경제 성장률을 86%로 예상했고 5년 뒤에는 GDP가 4배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석유 자원이 행운이 될지 자원의 저주가 될지 세계의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이아나에서 이재환입니다. 다양한 지구촌 소식을 현지 통신원을 통해 생생하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통신원. 지금 첫 번째 오늘의 통신원이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슬란드 사람들에 관한 책을 쓴 박혜정입니다. 그럼 지금 아이슬란드에 살고 계신 건데. 아이슬란드 꼭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누군가의 버킷리스트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보자면 거의 지구 끝에 있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멀리 있는 나라인데 오늘 어떤 소식 전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제가 벌써 여기서 산 지도 20년이 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 하면 겨울 왕국이로도 불리고 있지요. 지금 여기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부쩍이고 있는데요. 과연 그 매력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슬란드의 겨울하면 꽁꽁 얼어붙은 매서운 날씨부터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생각보다 아이슬란드의 겨울은 포근한 편입니다. 한겨울인 1월에도 평균 기온이 영상을 웃돌아 산책하며 겨울 풍경을 즐기기 좋은데요. 이곳은 레이캬비크의 랜드마크 할그림스 키르케아 교회입니다. 여기서부터 아이슬란드 여행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See the blue ice cap, yeah. And I like winter, so I came here. It's a beautiful place. Yeah. 사실 아이슬란드는 겨울에 더 매력적인 나라인데요. 즐길 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아이슬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빙하, 랑요클에서도 특별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바로 스노우모빌을 타고 만년설 뷰를 질주하는 겁니다. 드넓은 소련을 달리다 보면 그야말로 자연과 하나 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빙하는 아주 잘 알려져 있죠. 빙하를 제대로 즐기려면 꼭 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빙하 동굴 투어입니다. So this ice is about 800-year-old snow. 최근엔 지구온난화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도 접하게 됩니다. 2018, it was still so narrow, and the ice was so thick on top that you actually had to bend your head to go through it. 추운 겨울에만 동굴이 물에 잠기지 않아 어두운 시간까지 늘 인기 폭발입니다. And the winter is getting more and more popular as well. It used to be more summer, but like now over Christmas, it's packed with people. And 사실 아이슬란드는 2008년 심각한 경제 위기로 아름다운 자연을 이용한 관광업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한 해 동안 약 23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데요. 아이슬란드 인구보다 7배나 많은 거니까 엄청나죠.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졌는데 10년 사이 무려 15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중국인들이 특히 많이 찾는 곳은 레이캬네스 지열 발전소 때문에 만들어진 실외 온천 블루라군입니다. 세계 5대 온천 중에 하나로 머드팻도 인기인데요. 정말 중국 관광객들이 많죠? 왜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The aurora, but we didn't see it. The Nordic Lights. The main purpose is that. 오로라를 만나려면 깊은 밤 차를 타고 시외로 가야 합니다. Why do you want to see the aurora? Because it's beautiful. And it's secret. Yeah. We can't see it a lot. 밤새 기다렸지만 아쉽게도 오로라를 볼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운 좋게 찍었던 영상을 시청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한 해의 마지막 날 성대한 폭죽과 함께 거대한 모닥불을 피우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사랑으로 가득 찬 행복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이슬란드 통신원 박혜정이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아름답고 장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바로 두 번째 통신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미국 아이오와주에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 아이오와 뭐가 떠오르세요? 아이오와주는 보통 옥수수 그 벌판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역시 멕시코 사람. 네. 그것이 아닌가요? 네. 아, 네. 맞아요. 거기다가요, 영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기억하시죠? 네네. 바로 그 영화로도 유명한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유명한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올해 11월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데 그 첫 단추가 끼워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전당대회, 당 전당대회에 사람을 보내서 대표자를 뽑는데 그걸 코커스라고 하거든요. 그 코커스 첫 번째로 열리는 주가 바로 아이오와 주인 거죠. 사실 옥수수가 제일 유명한 곳이 멕시코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네, 더 유명한 곳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네. 그럼 통신원 연결해서 어떤 소식 전해주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이오와주에 살고 있는 유학생 신수영입니다. 네, 지금 아이오와주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이곳에서는 2월 3일 예정된 코커스를 앞두고 연일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도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발로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곳은 아이오와주의 디모인입니다.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어 가봤는데요. 모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의 유세를 기다리고 있는 거랍니다. She comes from a background that relates to a lot of working class people. Growing up in Oklahoma, her father losing her job, herself being a non-traditional college student, pulling herself up by the bootstrap, and kind of having to figure out a non-traditional route to go through. That's different than what a lot of other politicians may relate to. 오늘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지지자들로 유세장이 꽉 찼는데요. 워런은 아이오와주에서 지지율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워런은 민주당에서도 급진파에 속하는데요. 서민을 위하는 정책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미 이곳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의 유세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후보는 부티지지입니다. 사람들의 엄청난 호응을 보니 인기가 실감납니다. The presidency has a purpose, and it is not to glorify the president, it is to empower, unify, and heal the American people. That is what I want to use that office for. With your help. 편가르지 말고 함께 발전하자는 그의 뜻에 많은 미국인들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뛰어난 연설과 팬 서비스 때문인지 부티지지의 유세장은 마치 팬미팅 현장 같았는데요. 부티지지 열풍에 이곳에서의 민주당 경선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I think he's a very good campaigner and he's got the right values. 사실 아이오와주는 농민이 대다수라 트럼프 지지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한 농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 대를 이어 돼지 농장을 운영해 왔다는 마크시 부부. 최근 미중 무역 전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Had to kind of watch our spending and stuff because obviously you don't have near the capital to spend, you know, on the other side when your commodity prices aren't worth as much.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한다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I support him just as much as I did when I voted for him. I thought the way the trade deficit and stuff was, it was something that needed to be done. There's never a good time to do any of that kind of stuff. You just kind of got to go with it. 그런데 트럼프를 향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People who are quiet about being Trump supporters because my daughter went to college. Actually, I have two of them. They're not on Trump's side because they're more liberal. So I don't even tell my daughter that I'm for Trump because she's got opinions. She went to college. They're very liberal about it. And they are trying to sway their parents and grandparents to their side. And I think it's just wrong. It's dividing families in America. It is just wrong. 선거 열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요. 과연 우리 주에서는 누가 승기를 잡게 될까요?
지금까지 아이오와주 통신원 신수영이었습니다. 네, 영상을 보고 나니까 앞으로 미국 대선 결과 어떻게 나올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궁금하네요. 이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승리한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빌 클린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미 카터 대통령, 이 세 분이 이런 경우를 통해서 이 대통령이 되셨죠. 그러니까 첫 경선에서 이기니까 그냥 쭉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오와 경선을 미국 대선의 풍향계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월 3일 날 누가 이길지 관심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미국 대선을 좀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통신원이었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무인기 공격이 일어났고 이 공격으로 이란의 군 실세가 사망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이 공격의 주체는 미국으로 밝혀졌는데 이 사건 정확히 어떻게 된 건가요? 예, 현지 시간으로 3일 새벽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에 무인기가 하나 나타나가지고요. 차량을 표적 공격을 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총 7명이 사망했는데 그 사망자 안에 이란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 중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공격을 했다고 밝혔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중동이 지금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공격 지시를 안 한 거예요?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그 이란 혁명 수비대 산하 쿠두스군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입니다. 그가 지휘한 쿠두스군은요,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등 해외 친이란 무장 조직을 지원하는 해외 작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일찌감치 이 쿠두스군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즉 미국에게 있어서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자국의 이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눈의 가시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이란 현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연합뉴스 강훈상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훈상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란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거센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망 소식이 이란 현지에 전해진 것은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테헤란 시민들은 한결같이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이란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영향력과 인지도가 컸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다음 날에 오늘 테헤란 시내 곳곳에는 그를 추모하는 대형 간판이 걸렸습니다. 검은색 조기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사망 소식이 전해진 어제 오후 긴급히 추모 집회가 열렸는데 전국 곳곳에서 수만 명이 모일 정도로 큰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 영웅의 사망 사건으로 일각에서는 확전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어젯밤에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이라크 주도 미군 기지로 발사됐다는 소문이 있었을 정도로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보다는 이란이 지원하는 중동 내 무장 조직과 미군의 전투가 국지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번 폭격이 일어났던 이라크가 미국과 이란이 군사 충돌하는 전장이 될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네, 오늘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참. 네, 예상했던 대로 참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되게 중요한 사람인가 봐요. 근데 저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게 미국은 왜 갑자기 이런 인물을 공격하는지 좀 아직도 궁금합니다. 왜냐면 네, 사실 뭐 전조가 좀 있었죠. 왜냐하면 지난 연말에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군 그리고 또 친이란 민병대 사이에 이 크고 작은 보복 이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먼저 시작된 게 지난 12월 27일 이라크 내 이 미군 주둔기지에 로켓포가 발사돼서 민간인 1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29일 이 미군이 친이란 민병대인 이 카다이브 헤즈볼라 군사시설을 폭격하면서 2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에 분노하니까 친이란 민병대 그리고 지지자들 수천 명이 시위를 하면서 미국의 이 대사관까지 진입하는 상황까지 발생이 했는데요. 미국은 이 모든 세력 발생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국민적 영웅이 또 사망을 하다 보니까 이란은 뭐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보복 행위를 시사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란에서 이 술레이마니 사령관의 그 사망 사건은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현재 중동 내에서는 그 시아파 이슬람 세력이 급속히 증가되는 상황인데요. 그 중심에 이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번에 술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한 것은 이란의 어떤 그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술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한 이후에 이란에서는 3일간의 추모 기간을 선포를 했고요. 또 현재 이란 시민들은 그를 기리면서 미국을 규탄하는 대규모 그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강경해진 민심에 이란 정부도 어떤 이에 상응하는 그런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란이 미국에 대한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전면전을 피하면서 미국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란 성향의 이라크 내 그 시아파 민병대와 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레바논의 친이란 민병대인 헤즈볼라 등을 지원하면서 그 미국을 대리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미군도 이렇게 대규모로 출정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는데 혹시 이거 전면전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외교 안보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어요. 아마 이번 표적 공격도 어쩌면 11월에 있을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닐까 의심이 충분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국민을 보호하는 강한 대통령이다. 이 이미지를 자기가 가지게 되면 재선에 유리하겠죠. 대통령이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확전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행위다. 미국도 확전을 하고 싶은 마음 없는 것 같아요. 네, 미국과 이란의 이런 긴장이 앞으로 중동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오늘 생방송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